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학습지 같이 보면서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기억하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Y축에는 가격, 그리고 X축에는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즉 수요량,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 곡선, 이거는 공급 곡선이었죠. 자,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자, 가격이 이랬을 때는 이만큼 공급을 한다면 가격이 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공급량을 이만큼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 거래량이 반비례하는 모습, 공급 곡선은 가격과 거래량이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원인은 가격 때문이라고 했었고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원인은 가격 이외의 원인이었습니다. 뭐 소득의 효과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요자가 증가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볼 개념이기 때문에, 꼭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꼭 이러한 개념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러면 경제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까? 자, 경제 규모와 국내 총생산 되게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되게 좋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되게 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되게 작아를 판단할 때 이 GDP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DP는 일단 한 나라 안에서 경제 주체가 있어요. 경제 주체라는 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구분을 해보자면 가게, 일반 가정 또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기업도 경제 활동하죠. 그리고 정부도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가게, 기업, 정부를 우리는 경제 주체라고 부르거든요. 경제 주체는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합니다. 자, 경제활동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정의했었죠. 어떤 걸 경제활동이라고 하나요? 그죠? 자, 물건을 생산하고요. 또 생산한 대가를 임금으로 받죠. 월급으로 받는 활동을 분배 활동이라고 하고요. 생산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그 받은 임금을 가지고 물건을 또 사는 소비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이런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클까 작을까? 아니면 뭐 일본의 경제 규모는 뭐 클까 작을까? 이 경제 규모, 경제의 크기를 판단하는 건 GDP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활동 모습 중 자, 얼마만큼 생산하냐를 통해서 경제 규모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생산한 양이 많다라고 하면 경제 규모가 크다. 올해 생산 활동을 적게 했다라고 하면 경제 규모가 작다라고 파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생산 활동 규모를 측정해서 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GDP라고 부릅니다. GDP, 다른 말로 국내 총생산. 그래서 한 나라의 생산 규모를 보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총생산의 개념 5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년 동안 보통 한 해에 생산한 그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걸 GDP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GDP에 해당되기 위해서 자, 일단 우리나라 선생님이 2020년에
GDP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2020년의 GDP라는 건 보통 2020년 1년 동안 생산된 걸 의미해요. 자, 어디서 생산이 되어야 되냐? GDP,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건 다 우리나라 GDP입니다. 자, 생산자의 국적 상관없습니다. 즉, 미국인이 와서 생산을 해도 일본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거면 다 우리나라 GDP입니다. 자, 2020년 GDP라고 하면 여러분들 2020년에 생산한 것만 포함이 됩니다. 즉 2020년에 생산된 것만. 그러면 1919년에 어떤 목수가 생산한 의자는 당연히 2020년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GDP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계산을 해서 GDP를 계산을 하는데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최종 용도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만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부가 밀을 생산했어요. 밀을 생산을 해서 이 밀을 가지고 제분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 제분업자는요, 이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이 밀가루를 생산해서 이 밀가루 생산업자는 다시 빵을 만드는 생산업자에게 이 밀가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가는 최종 생산물, 즉 최종 용도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해요. 자, 밀과 밀가루는 여기서 우리는 중간 생산물이라고 해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는 건 빵이겠죠. 그러니까 빵의 가치만 GD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300만 원, 빵을 팔아서 300만 원의 가치를 얻었다면, 즉 시장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300만 원 가치만큼 거래가 됐다면 이 300만 원만 GDP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된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GDP를 측정을 하고요. 목수가 의자를 판매하지 않고 생산 후에 자신이 그냥 사용한다면 당연히 GDP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인데 이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즉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GDP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이나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이 빵만 GDP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빵만 우리나라에서 빵만 생산이 됐다면 우리나라 2020년 GDP는 3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GDP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실생활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데요. GDP는 아까 얘기했죠.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GDP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가사노동, 이거는 시장 가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그런 아주머니께서 받으시는 월급은 시장에서 거래된 거기 때문에 그 월급에 대해서는 GDP에 들어갑니다. 자,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니까 청소 서비스도 GDP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받지 않아요. 봉사활동 이것도 임금을 받지 않아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2번, 삶의 질을 떨어뜨릴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면 모두 GDP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환경 오염이 발생했어요. 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증가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하겠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한다는 거는 공기청정기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생산이 증가해서 실제 이게 시장에서 거래돼서 시장 가치가 생기면 GDP에 포함이 되죠. 근데 공기청정기가 생산이 많이 돼서 GDP가 증가했다라는 건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는 설명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도 GDP에 포함이 되지만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면 삶의 질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GDP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공정하게 생산 결과가 분배되었는지 빈부격차를 알 수 없다. GDP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020년에 빵만 생산했어요. 그래서 빵 가격, 시장 가치의 가격 300만 원이 GDP가 되는데 이 300만 원이 실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아갔고 뭐 부자인 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뭐 하위 계층에게 또는 상위 계층에게 얼마나 분배가 되었는지는 이 금액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정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GDP가 되게 커서 경제 규모가 엄청나긴 하지만 안에서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올해 2020년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 한번 골라봅시다. 올해 미영이는 미영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었어요. 책상을 만들어 100만 원에 팔았어요. 자, 시장에서 거래가 됐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은 GDP에 포함이 되겠죠. 자, 상우는 하천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2018년에 생산됐습니다. 이건 2020년에 생산된 게 아니에요. 중고차죠. 중고차 거래 2018년에 생산된 거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미셸이라는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해서 강의를 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월급을 받았겠죠? 그 강의를 한 대가를 받은 것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요? 자, 국적 상관없습니다. 생산자 국적 상관없고요.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되면 다 우리나라 GDP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것은 미국 GDP에 포함되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